자, 14강의 3번 합니다. Reminding is very useful for planning and for understanding the plans of others. 기억을 상기시킨다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계획 세우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 다른 이들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되겠지. 자, 리마인딩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리마인딩이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이라서 이 리마인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이 이렇게 떡밥을 던져 놨는데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봅시다. 자, 누군가가 말해줄 때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그러나 누군가 니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그는 is talking 자, not only about plans 그는 말하고 있다. 계획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생각돼 있죠. 그렇죠? 종종 믿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요거 정리해 보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자,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계속 좀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떤 연결고리를 살펴보면 위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계획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 그래서 뒷줄에 보면 또 믿음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믿음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이 글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 자, 그다음 봅시다. When what is to be understood in a story is.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부예요. 그러면 what으로 시작되는 여기부터 스토리까지가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명사절이죠. 주어로 사용되는 명사절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면 what 하면 동 바로 나왔죠. 그래서 이 뒤에 동만 해석하는 거야. To be understood, 이해되는 것이다죠. 다시 이해되는 것. 어떤 이야기에서 이해되는 것이다죠. 근데 여기서는 what 다음에 동이 들어올 때는 뭐뭐 하는 것,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다이니까 이해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 즉 어떤 이야기에서 이해되어지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좀 까다롭죠?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세요. 어떤 이야기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일 때, 이해되어지는 것이 믿음에 대한 것일 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 말이죠. The kind of guidance we need changes. 자, 여기까지가 역시 주어보가 되겠고, 이렇게 주어보가 되고, 그 다음에 we need가 앞에 있는 guidance를 이렇게 수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종류의 가이드는 변하게 된다. 안내라는 뜻이죠. 안내 또는 뭐 지도, 가르침 이런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내, 가르침이라고 바꿔볼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변하게 된다. 즉, 어떤 이야기 속에서 믿음에 관한 것이 이해될 때, 믿음이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믿음일 때는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안내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내용이 믿음일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일 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다른 방법의 다른 식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야기의 내용이 믿음일 때는 가이드가 변한다. 우리가 배우는 지침, 안내가 변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자, we do not need to know. 우리는 do not need to 알 필요가 없다죠. 쭉 연결이 되죠. 이렇게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자, 목적어 what will happen next. 자, what 다음에 또 동사 왔죠. 그렇죠? 일어나다죠. 일어날 것이다죠. 그러니까 일어나게 될 일,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일을 혹은 어떤 일이 무엇이 다음에 일어나게 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뭔지는 알 필요가 없어. 자, 여기서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역시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현재의 것을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지. 현재의 것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신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 현재 그 신념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When you hear this kind of stories, 우리가 들을 때,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들을 때, 이 말은 신념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all we are trying to do is 여기까지 주어보죠. 여기까지 주어보고 자, 이렇게 꾸미겠죠. 우리가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은 이제 맥락상 우리가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모든 것은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들 하게 되면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의 그런 종류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복수니까 복수로 받았죠. 그렇죠? 이해하는 것이다. 자, 주어가 이제 이런 형태의 형용사절을 가지고 있는 all로 시작되거나 또는 what절로 시작되는 경우에 이 보어 자리에는 이제 to 부정사 들어가야 되는데 이 to 떼고 원형 부정사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하는 all 모든 것은 원래는 이제 형식상 to understand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 이거 없이 원형 부정사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자, 다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this kind of stories니까 이것은 신념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신념에 관한 이야기. 표시 좀 해볼까? 이 이야기들은 신념에 관한 이야기. 신념, 믿음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If we are passively viewing a movie, for example, 자, 예를 들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라면 어떤 영화를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라면 자, 여기까지가 자, 부사절이 되겠죠. Understanding the movie 여기까지가 또 주절이네요.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한다. 자, being able to follow니까 따라갈 수 있다는 것,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즉,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무엇 하기를 의미한다 할 때 mean 다음에는 ing를 이렇게 써요. ing 쓰고 여기 to 부정사 쓰면 내용이 달라지죠. to 부정사 쓰면 뭐뭐 하기를 의도하다니까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이다. 자,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냐? 역시 follow의 목적으로서 명사절이 쓰여졌네요. 그냥 끊고 가자 이렇게. What is going on? what 동이죠. what 동 해서 자, 이렇게 what is going on 계속된다죠. 그렇죠? 그래서 what이 붙었으니까 계속되는 것 이렇게 되죠. 계속되는 것. 계속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by relating. 자, 관련시킴으로써 what we are seeing. 자, what we are seeing이니까 what 주동이거든. 우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자, 여기서는 relate A to relate랑 A to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관련시킴으로써 what we are seeing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관련시킴으로써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영화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영화 속에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과 연결시켜서
실제로 영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따라가는 것. 이해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식, 영화가 보여주는 것을 내 원래 지식과 연관시켜서 그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영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콤마 NG 이렇게 나와 있죠. 콤마 NG는 여기서 이제 분사 구문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주절의 주어가 understanding이에요. 그래서 understanding이 주어가 되면 이게 learn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맥락상 이 주어는 이 영화를 보는 우리, 그래서 영화를 보고 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를 주어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주절의 주어랑 이렇게 안 맞지만 그러나 맥락상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사구문을 우리가 이제 현수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런 학교 문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쓸 수 있는 문법이다. 쓸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 콤마 NG 배우게 된다. 뭔가를 배우게 된다. 어디서? 영화에서. 영화로부터 뭔가를 배우게 된다. In a very weak sense of learning. 자, 여기서 이렇게 꾸며야 되겠죠? 얘도 얘를 꾸미고 얘도 얘를 꾸민 거죠. 그렇죠? 배움, 이때 어부는 이꼴로 본다면 배움, 학습이라는 매우 약한 의미, 여기서 의미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겠죠. 그렇죠? 매우 약한 학습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약한 의미의 학습 이렇게 되는 거죠. 약한 의미의 학습. 약한 의미의 학습.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의미의 학습은 아니지만 영화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영화를 이해하면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작은 의미의 약한 의미의 어떤 학습이라는 개념 속에서 영화로부터 뭔가를 또 배우기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In a conversation, 자, 어떤 대화에서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한다. 역시 그렇죠? Being able to respond to 뭐뭐에 반응하다죠. 무언가에, a story, 어떤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이해한다는 것은, 대화를 할 때도 그 대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대화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 영화 볼 때, 그쵸? 영화 볼 때. 영화 볼 때 이해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이거였죠. 자, 이렇게. 자기가 영화에서 보고 있는 거를 지가 원래 알고 있던 것하고 연결시켜서 뭔가를 배우는 것. 이게 이제 영화에서 이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화에서 이해라는 것은 반응하는 거 있죠. 그 대화에 반응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문장에서 나타낸 내용은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봅시다. In both of these cases. 자, 양쪽이죠. 이 케이스들의 양쪽의 케이스에서 즉 영화와 어떤 대화에서 그러면 이해라는 것은 의미한다. ing 나왔죠. 자, attempt 시도하다죠. 그렇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to extract까지 붙일게요. 뽑아내기 위해서, 추출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뭐냐면 indexes 하게 되면 어떤 색인이나 인덱스 알죠, 여러분? 목록 따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록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렇죠? 목록들. 어떤 목록들이냐면 such that all the stories can be related to new ones인데 이 부분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search that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고 이 보통 search와 that이 호응할 때 이 that은 부사절로 이제 보는데
서치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서치 에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붙는 경우도 있고, 또는 so가 들어가고 대시 붙어서 부사절, 부사 목적절을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구조 자체가 좀 선생님한테는 좀 익숙치가 않은 구조인데요. 그러면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뒤쪽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오래된 이야기들이 연관되어지다. 자, 새로운 이야기에 연결이 되다 이 말이죠. 오래된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에 연결되도록 하는 목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 이야기라는 것이 뭐냐면, 새 이야기라는 것은 뭐 영화와 또는 어떤 대화에 나오는, 영화와 대화에서 다루는 얘기일 것이고, 잠깐 거꾸로네요.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지식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새로운 것은 영화와 대화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오래된 이야기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에 연결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형용사절로 봐도 될 것 같은데, 하기 위한 형용사절로 볼까요? 형용사절로. 이거는 형용사절로, 문법적으로도 형용사절로도 볼 가능성이 있고 부사절로도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서치가 대과 호응할 때는 보통 이 부사절로 보기 때문에, 부사절로 본다면 내가 가진 원래 지식이 새로운 영어와 대화에서 얻는 그런 내용들과 잘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이 인덱스를 이렇게 뽑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형용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래된 내 지식이 새로운 영어나 대화에서 얻은 지식에 잘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인덱스들 이렇게 되겠죠. 어느 쪽이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해설지는 뭐 부사절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뭐 딱히 그게 뭐 아주 맞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맥락은 맞죠. 맥락은. 그래서 우리는 맥락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번역을 할까? 이 두 가지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한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의, 자, 원즈가 스토리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들에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색인들을 뽑아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지식과 그 다음에 신지식이 연결되도록 색인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자, 마지막 영화에게 있어서, 영화에게 the intent is recognition, 그 의도는 인식이다. 영화의 의도는 인식이고, 그 다음에 대화에 있어서 그 대화의 의도는 반응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봅시다.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는 관객들이 그 영화를 인식하도록, 지금 안다는 말이죠. 그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고, 대화에 있어서 그 대화의 의도, 대화의 목적이란 것은 그 대화를 듣는 청자가 그 대화에 어떤 반응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영화는 인식이 목적이고 대화는 반응이 목적이다. 어렵네요. 딱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글이 그 필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는 말귀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깊이 있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마인딩이라는 게 계획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는 계획뿐만 아니라 어떤 신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계획과 관련 짓다가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관련을 짓게 되죠. 자,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믿음일 때, 그러니까 여기도 써볼까요?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믿음일 때, 즉 믿음에 대한 내용이 그 이야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안내받아야 할 내용이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다른 뭔가를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필요 없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몰라도 된다면 뭐 현재에 대해서만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믿음과 관련된 종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우리가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모든 것은 뭐냐면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다. 즉, 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아는 것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신념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신념에 관한 이야기. 신념에 관한 얘기. 간단하게 하자. 신념 얘기. 신념 스토리. 신념 스토리를 우리가 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라는 거죠. 이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라고 들어놓은 것도 과연 이게 예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이 신념이란 게 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볼 때 영화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죠. 영화에 있어서 그 영화를 이해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자, 믿고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신념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영화를 볼 때는 이 영화가 신념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볼게요.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가는 거다. 영화를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따라가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로 보여지는 내용, 영화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리고는 영화로부터 뭐 약한 의미의 학습이 되겠죠. 그렇죠? 약한 의미의 어떤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영화에서 뭔가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내 원래 가진 지식을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연결을 잘 시켜가지고 그 영화의 내용을 따라가고 그리고 결국 그 영화에서 뭔가를 배우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화에 있어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원래 지식과 새로운 영화의 내용을 혼합시켜서 잘 연결해서 뭔가를 배운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대화에 있어서의 이해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다. 대화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해라는 건 뭐냐면 뽑아내는 거라는 거죠. 인덱스를 뽑아내는 거죠. 어떤 인덱스냐면 옛날 이야기들을 새로운 이야기들하고 연결시키는 인덱스를 뽑아내는 거다. 대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화에 있어서 영화의 목적, 의도는 인식이라고 그랬죠. 이 인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것들을 연관시켜서 인식이라는 걸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대화에 있어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 다음에 새롭게 듣는 내용들을 역시 합해서 대화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는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연결이 잘 안 되는 뭔가 범주와 위계가 아주 불분명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선생님 설명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